지는 이 시간 7시 18분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공제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세금을 돌려받기보다는 더 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연말정산 지난해와 다른 점이 있다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죠? 가장 큰 부분이 작년까지는 소득공제로 대부분이 많이 공제를 했는데, 네. 올해는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소득공제는 가시표준 전 단계에서 네. 공제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세액공제는 가시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그것을 산출세액이라 그러는데, 네. 산출세, 세금에서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고, 그리고 소득공제 장기펀드나 이런 소득공제들이 신설됐습니다. 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바로 빼는 거고, 세액공제는 거기에 부과된 세금에서 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우리 근로소득자 개인에게 어떤 유리하냐, 불리하냐, 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서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공제방지 바뀌면서 연말정산 환급금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연봉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확실하게 네. 굉장히 많이 세금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네.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 중에서도 jel톡신자라든지 맞벌이 부부,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 소득공제 사항에 따라서 상당수 근로자들이 세금이 인상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세액공제 바뀌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액공제로 바뀌는 것들? 네, 첫째, 자녀 양육비 관련되는 추가공제들이 세액공제로 바뀌고, 그리고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기부금 공제 같은 네. 경우에는 15%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보장선보험료라든지 연금저축은 12%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네, 그렇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데 왜 세액공제로 바뀌면 이게 더 내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서 보면 이제 세액공제율이 산출세액 빼주는 것이 15%, 12%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그 소득세 가세표준에서 곱하는 세율이 누진세입니다. 그래서 누진세요? 네. 15% 이상의 우리가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하에서는 네. 연봉이 이렇게 7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네. 가세표준 구간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15%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월세공제 있잖아요, 소득공제. 이게 네. 세액공제로 전환된다는데 이게 주거비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까? 지금 올해 이제 월세 소득공제가 지금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네. 이 부분에서는 10%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네. 모든 근로자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네.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10%인 최고 75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은 집주인의 이제 월세가 가치표준 양산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세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주거비 절감 효과가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올해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납입이 가능한 상품인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600만 원을 가입하시면은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네.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년도 2013년도에 5천만 원 이하의 어떤 연봉을 가지신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해야 될 것은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라든지 기타 종합소득 합산되는 소득을 5월달 학생 신고 때 신고하신 분들은 가입 요건이 안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은 가입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연봉들이 기준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둘이 합이면 연봉이 꽤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 계실 텐데 어떻게 해야 절세 효과 볼 수 있을지 고민 많을 것 같은데요. 조언 좀 해주시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언론에서는 보통 연봉이 높은 쪽으로 무조건 몰아라. 그러면 세금이 더 환급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부부 양쪽의 연봉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경우, 네. 얘는 이제 연봉이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 전체를 몰면 되는데, 연봉이 굉장히 조금 많이 차이 안 나는 비싼 구간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적절히 양쪽으로 나누어서 네. 우리가 그 소득공제를 받아야만이 환급이 더 많아집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첫 해라서 개인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 시민단체는 한국납세연맹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계산기들을 이용해서 네. 사전에 절세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가시면 미리 한번 산정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자동 계산 프로그램이 있는데 국세청에도 미리 환급을 알아볼 수 있는 자동 계산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네. 납세자연맹의 그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은 네. 지금 같이 뭐 맞벌이 부부라든지 독신자라든지 네. 뭐 이런 개인 특성에 따라서 재테크 리포트를 어떻게 하면 세금을 또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네. 구체적인 맞춤형 재테크 리포트를 무료로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예. 훨씬 더 나은 프로그램도 있네요. 자,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것들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될 것들,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연말정산 할 때 과거에 예를 들면 소득공제 놓친 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거 5년간 소급해서 지금이라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납세연맹의 환급 도우미,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 환급 도우미 코너를 이용하시면은 과거 5년간 소득공제 놓친 거를 지금이라도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도 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도 있다고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예, 그렇습니다. 국세청의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지만은 네. 납세자연맹은 계산기는 조금 더 세테크 레포트라는 특별한 개인화된 우리 세테크 레포트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